회피형 남자를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여성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가 어떻게 잠수를 탔는지, 여자가 다가가려 할 때 어떻게 뒷걸음질 쳤는지, 마치 여자가 문제인 것처럼 어떻게 침묵으로 벌을 주었는지, 여자는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이 실제로는 얼마나 나약하고 겁에 질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나서 그가 떠넘긴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기를 거부할 때 그의 강인함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단 하나의 약점으로 녹아내립니다. 바로 자신의 방어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유대감을 통해 회피형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며 수년을 허비합니다. 그들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소통하고 스스로가 더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면 마침내 그 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동안 여자는 두 사람 몫의 감정 노동을 떠안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성들은 남자가 거리를 두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자책합니다. 무관심이라는 가면을 쓴 그의 공포를 말입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형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들의 모든 방어 기제는 그들 스스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것, 즉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것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관계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공략 가능한 약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조종하기 위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남자는 그저 회피하기만 하고 당신 혼자 모든 감정적 노동을 짊어지는 이 패턴을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밀어내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그의 심리를 역이용해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느껴왔던 감정을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불확실함이 주는 불편함, 그리고 자신이 생각만큼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러브의 가브리엘 하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회피형 애착 유형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심리적 약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형을 쫓아다니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느라 바빠서 결코 공략하지 못하는 약점들이죠. 각각의 약점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그를 쫓아다니던 상황을 역전시켜 마침내 그가 당신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불안감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거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회피형 인간이 매일 안고 살아가는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을 아주 쉽게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에는 극도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먼저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기 전에 그들이 먼저 거리를 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신이 떠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잠수를 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모든 방어 전략은 단절이 일어나는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거절당할 때의 감정적 고통을 피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감성은 당신이 공략할 수 있는 엄청난 약점입니다. 회피형 남자가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이 매달린다면 당신이 문자를 더 많이 보내고 더 노력하고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무슨 일인지 캐묻는다면 당신은 사실 그에게 그가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입니다. 그가 물러섰고 당신은 쫓아갔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었고 당신은 그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가 당신을 밀어낼 수 있는지 시험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험에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모든 위협을 제거해버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가 더 멀리 물러날 수 있을 만큼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의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그의 깊은 상처를 건드립니다. 당신이 거리를 좁히는 대신 그가 둔 거리만큼 똑같이 물러날 때, 그의 회피에 당신만의 시간과 공간으로 대응할 때, 연락을 멈추고 전화를 걸지 않으며 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멈출 때 갑자기 거절의 역학관계가 뒤집힙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즉 그의 모든 심리 기제가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밀당이나 심리전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는데 당신 혼자 모든 불안을 떠안는 이 불공평한 관계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쫓아가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관심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가 놓칠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쫓는 사람에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의 전환은
그가 평생을 바쳐 피해왔던 모든 거절에 대한 민감성을 자극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것이 곧 그를 잃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곁에 머물며 쫓아다니는 행동이 그가 당신을 선택하게 만들 것이었다면 그 방법은 진작에 통했을 것입니다. 쫓아다니는 것은 안정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안일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당신이 멈추는 그 순간 그의 뇌는 이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그녀가 진짜로 나를 떠난 건가? 핵심은 아무런 설명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주겠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거리를 두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물러나는 행동을 감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대화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저 매달리는 행동을 멈추기만 하세요. 그의 태도에 당신의 태도를 맞추세요. 그가 시간을 내는 만큼만 당신도 시간을 내세요. 그가 답장하는데 하루가 걸린다면 당신도 답장하는데 하루를 쓰세요. 그가 약속을 취소하면 당신은 당신만의 다른 계획을 세우세요. 그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혼자서도 아주 평온해 보이세요. 이것은 회피형 인간이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곁에 계속 머물러 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혹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느낌은 수개월 동안 그를 안심시켜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 불안에 떨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그 잘못된 패턴을 그저 멈출 뿐입니다. 둘째, 그들은 사랑을 잃는 것보다 자유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더 많은 헌신, 일관성, 혹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원하기 전까지는 관계에서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던 회피형 남자가 왜 갑자기 변하는지 궁금했다면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잃는 것보다 자신의 자율성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상처로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당신 개인을 향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헌신을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처리하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 겪는 투쟁 도피 반응을 똑같이 유발합니다.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종종 그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의 내리려 하는 것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피로나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그들을 덫에 걸린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원하는 당신의 갈망은 곧 그들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줄어든다는 것은 숨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자유의 상실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게 된 채 다른 사람의 요구에 갇혀버렸다는 그 느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쫓고 그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을 구속하려 할 때 당신은 이 두려움을 현실로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은 압박감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대처법은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갇혔다고 느끼는 대신 당신을 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완전히 독립적이고 충만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가 당신의 삶에 있든 없든 당신은 진심으로 괜찮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게 될 때 그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자유를 갉아먹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회피형의 세계관을 깊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의 모든 전략은 자신은 거리가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 시나리오를 뒤집을 때 그는 갑자기 낯선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보다 당신의 마음이 덜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자유는 애초에 위협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진짜 위협은 당신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회피형 남자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스스로의 독립성을 낮추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가 시간이 날 때 맞춰서 자신의 일정을 비웁니다. 그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감정적인 삶을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입니다. 당신과 함께한다는 것은 곧 자율성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대신 당신이 싱글일 때 유지했던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당신만의 삶을 유지하세요. 그가 포함되지 않은 계획을 세우세요. 그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세요. 관계와 완전히 분리된 당신만의 활동을 즐기세요.
그가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당신이 정말로 바쁘다면 지나치게 사과하거나 일정을 전부 바꾸지 마세요. 그저 지금은 시간이 안 되지만 다음에 꼭 다시 계획을 세워보자고 가볍게 말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더 깊은 관계를 원했던 당신의 갈망이 숨막혀 하던 그 회피형 남자가 갑자기 먼저 연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던 사람이 왜 당신이 예전처럼 항상 시간을 내주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쫓아가면 도망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을 쫓는 것이 더 이상 자유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매력적인 누군가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가 느끼던 핵심적인 위협은 제거하면서 새로운 위협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함으로써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 없이도 이미 완벽하게 온전한 당신이라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서 나는 너를 선택하지만 혼자서도 완벽하게 괜찮아로의 전환은 회피형의 심리를 강하게 흔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감정 소모가 필요할지 명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혹은 단순히 그와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것이 당신에게 건강한 일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이 회피형 남자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무료 퀴즈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퀴즈는 그의 애착 유형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내심과 감정적 에너지를 요구하는지 분석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갉아먹어가며 직접 부딪혀보지 않고도 그가 바라는 것과 그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노력의 크기를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닥칠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헛된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 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그와의 관계를 이어갈지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무료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를 통해 그가 말하는 희망사항들이 현실적인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완전히 고갈시킬 만큼 감당하기 힘든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압박감을 느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회피형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미치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는 감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 하면 그는 갑자기 멀어지고 대화를 피하며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면 그는 차가운 벽이 되어버립니다.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는 얼버무리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말 그대로 방을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회피형이 압박감을 느낄 때 그들의 뇌는 감정적인 강렬함을 다른 사람들이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뇌의 이성적인 판단 부분은 작동을 멈추고 순전한 방어 모드로 전환하여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고 인식된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에게 감정적인 대화를 강요하거나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늘 역효과를 낳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절 반응은 사실 강인함으로 위장된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것이 감정 통제나 무관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감정의 파도를 감당할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불편한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그 본능은 당신이 역이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대처법은 혼자만의 시간과 침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다시 당신에게로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남자가 마음을 닫을 때 당신의 본능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대화를 강요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그의 회피가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이해시키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 본능에 완전히 맞서 싸우세요. 대신 그의 신경계가 요구하는 혼자만의 시간과 침묵을 정확히 제공하세요. 단, 그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대로 주도권을 쥐고 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마음을 닫았을 때 당신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을 받아준다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승리로 경험합니다. 그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주도권은 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절에 맞서 당신 역시 감정적인 존재감을 완전히 거두고 연락을 받지 않으며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버린다면 갑자기 관계의 역학이 바뀝니다. 그는 그의 신경계가 요구했던 시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 속에는 당신 역시 그 시간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그를 정리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그의 심리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자극합니다. 관계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필사적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의 감정적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에서 처음 느꼈던 안도감은 자신이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열려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는 감정의 벅참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닫았지만 뒤따르는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회피해왔던 것, 즉 당신을 진짜로 잃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그가 더 마음을 닫도록 계속 밀어붙이거나 혹은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아무런 관계의 변화 없이 그를 즉시 환영해줍니다. 후자의 경우 그에게 단절이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훌륭한 전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그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가 마음을 닫을 때 당신은 감정적인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세요. 안부를 묻는 문자도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석하려는 시도도 하지 마세요.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감정적으로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지도 마세요. 당신의 관심을 일, 친구, 취미, 스스로의 감정, 치유 등 삶의 다른 영역으로 돌리고 그곳에 진심으로 몰두하세요. 그가 결국 다시 나타났을 때 회피형은 겉보기와 달리 실제로는 관계를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곧바로 예전처럼 온 감정을 다해 환영해주지 마세요. 일어난 모든 일을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당신만의 중심을 지키세요. 친절하지만 지나치게 따뜻하지 않은 에너지로 반응하세요. 누군가가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려주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가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닫는 행동에는 당연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결과 말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주던 사람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넘치는 감정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그토록 강하게 요구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사실은 당신에게 이 관계가 정말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회피형은 자신의 감정과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악명 높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며 공략하기 더 쉽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무언가를 느끼지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해? 혹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라는 질문은 그들을 정신적인 소용돌이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끌림, 유대감, 심지어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즉시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로 이렇게 느끼는 걸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걸까? 지금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나중에도 똑같이 느낄까? 이 감정에 내 마음을 내주면 나는 여기에 갇히게 되는 걸까? 지나친 생각이 끝날 때쯤이면 원래의 감정은 수많은 분석의 층위 아래 묻혀버려 그들 스스로도 더 이상 그 감정에 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태도, 즉 회피하고 거리를 두고 그저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기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만성적인 과잉사고는 당신이 아주 정밀하게 공략할 수 있는 약점입니다. 당신의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이것은 그들의 감정적 혼란을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복잡성을 띠고 당신의 감정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관계의 역학을 깊이 분석하고 요구와 기대에 대해 복합적인 대화를 나누려 할 때 당신은 사실 그들의 약점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도하게 생각할 더 많은 거리를 주고 더 혼란스러워할 감정적 복잡성을 제공하며 행동 대신 분석으로 도피할 더 많은 핑계를 주는 셈입니다. 대신 극도로 단순한 방식으로 소통하세요. 당신이 관찰한 것을 말하세요. 당신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말하세요. 감정적인 복잡함도, 분석도, 그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그저 듣기만 하면 되는 명확하고 단순한 문장들만 사용하세요. 네가 요즘 거리를 둔다는 걸 알았어. 나는 연인 사이에 그런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네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네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해하고 싶어.
너도 아직 이 관계를 원하는지 알아야겠고, 네 감정에 대해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첫 번째 접근 방식은 그의 모든 과잉 사고 시스템을 우회합니다. 분석할 것도 없고 혼란스러워할 감정적 복잡성도 없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 질문도 없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말했고, 당신의 기준을 말했고, 당신의 행동을 선언했습니다. 감정적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과도하게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에게 또 다른 감정적 혼란을 주는 원인에서 감정적인 명확성을 주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 세계가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반면 당신의 외적 소통은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이것은 그가 당신을 혼란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안정시켜주는 존재로 여기며 의지하게 만드는 역학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마침내 그가 스스로의 감정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더 깊은 분석으로 들어가며 회피형의 감정적 복잡성에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유지한 채 밖에서 서 있는 대신 그의 감정적인 혼란 속에 함께 얽혀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할 때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이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인지 명확히 밝힐 때 당신은 생각이 많은 그의 뇌가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런 요구가 없는 감정적인 명확성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내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그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굴레를 완전히 우회하며 종종 예상치 못한 무언가, 즉 그의 행동을 끌어냅니다. 당신이 분석할 감정적인 복잡성을 주지 않아서 그가 감정 분석의 늪으로 도피할 수 없게 되면 그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감정보다 쓸데없는 생각을 덧붙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기를 멈출 때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회피형은 당신의 노력, 당신의 보살핌,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문자, 당신이 먼저 세우는 계획들, 관계의 감정적인 무게를 짊어지는 매 순간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으며 종종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끊임없는 구애가 그들이 편안하게 단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특이한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문자를 안 해도 당신이 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당신이 세울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이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이 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쫓아다니는 행동은 그들에게 누군가 자신을 아껴준다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은 상대를 아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감정적인 거리를 허락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은 당신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도 정확하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이어가려 했던 문자 메시지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 늘 먼저 나서서 세우던 약속에 대해 갑자기 아무 말도 꺼내지 않는 순간, 관계에 쏟아붓던 감정적인 에너지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 그들은 즉시 알아차리고 이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거리를 똑같이 맞추세요. 이것은 권력의 구도를 단숨에 뒤집어 놓습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늘 쫓는 쪽이었고 대부분의 연락을 먼저 하고 대부분의 계획을 세우고 감정적인 짐의 대부분을 짊어졌다면 이 모든 행동을 멈추는 것은 그가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반드시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했던 관계의 패턴이 자신의 허락이나 통제 없이 갑자기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주도하지 않은 변화를 매우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쫓아다니던 것에서 벗어나 그의 에너지 수준에 당신을 맞추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 즉 그 거리감을 당신이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쫓아오고 자신은 거리를 유지하는 그 상황이 자신을 운전석에 앉혀주기 때문에 그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출 때, 거리를 좁히는 대신 그와 똑같은 거리를 유지할 때 갑자기 그는 더 이상 관계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하거나 왜 그의 태도에 맞추어 행동하는지 설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대화의 주제나 통보의 방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쫓아다니는 행동을 멈추기만 하세요. 그가 답장하는데 이틀이 걸린다면 당신도 그의 다음 문자에 답장하는데 이틀을 쓰세요. 그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조만간 한번 보자고 제안하면
좋아. 시간 날 때 알려줘라고 대답하고 그 후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가 거리를 두거나 딴청을 피우는 것 같으면 억지로 거리를 좁히려 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만큼 거리를 두세요. 이 방법이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 감정적이거나 벌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주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수준의 에너지와 시간만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하지만 당신이 항상 더 많이 해주는 것에 익숙해진 회피형에게 이것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다는 느낌이 그가 그토록 피해왔던 바로 그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똑같이 거리를 두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완전히 떠나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쫓아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대화하지 못할 거야. 내가 약속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만나지 못할 거야. 내가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날 거야. 하지만 이 두려움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오직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으로만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수동적인 관객으로 앉혀둔 채 당신 혼자 펼치는 관계라는 이름의 일방적인 공연일 뿐입니다. 당신이 똑같이 거리를 두고 그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가 먼저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주 값진 것을 배운 셈입니다. 그는 당신이 바랐던 것만큼 이 관계에 마음이 없었으며 당신이 계속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감정만 낭비한 채 그 사실을 깨닫는 시기만 늦췄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그는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회피형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가 먼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먼저 약속을 잡자고 할 것입니다. 그는 왜 당신이 예전만큼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주거나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에 만족해 보였던 그 사람은 당신이 더 이상 그 거리를 좁히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그 거리를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안전한 지지 기반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매달림이 그를 편안하게 회피형으로 머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물러서면 그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가오거나 아니면 관계를 잃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어느 쪽이든 당신은 더 이상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그를 대신해 관계를 지켜내야 하는 그 지치고 소모적인 역할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